최근에 지인들의 얼굴을 합성해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전국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요, 이 딥페이크 범죄의 대상이 그냥 주변 친구, 지인들, 내 선생님, 심지어는 친인척까지도 대상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딥페이크 피해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들 가운데 36.9%, 그러니까요,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10대 이하인 미성년자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특히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학교 포함해서 대부분 다 털렸다고 보면 되는 거고, 많은 학교가 지금 다 털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애들 다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희 반에서 3명 이상 있는 것 같고, 친구 방에서 친구가 찍어준 친구의 사진이 도용당해가지고 피해자들이 받고, 실제로 막 친구의 이름이 몇 년생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연락하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해시태그도 되게 불건전한 해시태그 달아놓고 게시글 올리고. 최근에요, 온라인에서는 피해자가 발생한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들의 이 지도를 표시한 내용까지 지금 등장을 했다고요? 규모가 어떤 정도로 파악됐습니까? 실제 이메일 제보 등을 통해서 이렇게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네. 전국에 400곳이 넘는 학교가 지금 피해를 당했다라고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 일부 피해 사례의 경우에 확인된 것만 40건이 넘습니다. 그만큼 지금 피해가 더 확산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이는 상황이고요. 학교 선생님을 대상으로 이렇게 딥페이크 결과물을 만든 경우도 있었고, 네. 아니면 미성년자들끼리, 그러니까 다른 학급 친구가 같이 이제 본인들의 친구의 사진을 이용해서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피해 사실만 확인될 뿐 실제 수사의 진척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일부 피해 학생들의 경우에는 실제 신고를 해서 상당수 수사가 진행은 됐지만 네. 1년 넘게 어떠한 가해자의 신원 특정이라든지 유의미한 결과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딥페이크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주고받는 그 플랫폼 자체가요. 우리가 이른바 텔레그램이라고 하고 있는, 아니면 텔레그램 유사 플랫폼을 이용해서 지금 이렇게 영상물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어떠한 경찰이라든지 검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에 전혀 이러한 플랫폼 회사들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이렇게 주고받다 보니까 네. 사실상 일단은 피해자가 있을 뿐 가해자의 신원 특정 자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지만 문제는 앞으로 더 많은 딥페이크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지금 불거진 이 상황은요, 22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 이 텔레그램 채널, 불법 합성물 채널이 확인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건데, 교수님, 지금 알아보니까 22만 명은 지금 비교도 안 되는 만한 규모의 40만 명 규모의 사이트가 또 발견이 됐다고요? 네, 뭐 40만 명 규모의 또 다른 이제 유사 텔레그램 방이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또 다른 이제 해외 포탈에 네.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SNS 상에는 문제가 있는 게, 아예 애시당초에 합성을 할 수 있는 AI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탑재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동으로 기계어로 합성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로봇 할 때 봇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네. 게 이제 일종의 뭐 애니메이션 생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네. 그게 이제 탑재가 되다 보니까 사진만 이제 올리면은 자동적으로 음란물을 끌어다가 갖다 붙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합성을 시켜주는데, 네. 문제는 이 방은 수익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수익 구조라는 말은 네. 그걸로 돈을 번다는 돈을 말씀인가요? 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뭐 처음에 간단한 거를 이제 그 사진을 올리면은 간단한 영상을 이제 합성을 해줘가지고, 그게 재밌다고 하면 돈을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내고 해서 수십 개까지도 기껏 뭐 한 9.9달러 뭐 이 정도의 이제 그 크립토라는 가상화폐를 네. 이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이제 SNS 방이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여기에 자그마치 한 40만 명. 아하. 이거는 뭐 우리나라 국민들만은 아니고 네. 유저들이 40만 명이다 이런 얘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해자가 잠깐 이제 뭐 언급이 됐지만 이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고 정말 굉장히 광범위한 피해가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미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네, 이 40만 명의 우리나라 사람 말고도 해외 유저도 포함됐다는 말이 더 충격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고도 특정할 수 없는, 연락할 수도 없는 해외 유저들에게도 내가 노출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두려움에 사람들은요, 자진해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수익이나 홍보 효과를 올리는 사진 작가들도 사실은 밥줄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이 사진을 내놓고 모델 같은 경우도 본인들을 공개해야 되는 직업인데 혹시 모를 상황 때문에 그마저도 사진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학생들에게 조심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교할 때 이제 조심하라고 사진 다 내리고 제보를 해달라고 학교에 장난으로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대부분 다 내리고 계정 이름도 티 안 나게 다른 사람을 바꾸거나 그런 식으로. 교수님, 네. 가장 궁금한 게요. 지금 이 가해자들을 보면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네. 중고등학생, 대학생, 성인까지. 일단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도대체 무슨 심리로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것이며 이걸 가지고 어떤 용도로 지금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70%는 미성년자다. 나머지 네. 한 30%는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돈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범죄자 집단도 있을 거고 네. 아무래도 이게 미성년자들 사진이 유용이 되는 거니까 이 뭐 아동 성범죄자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네. 그래서 성인들의 경우에도 있다라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제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와 성인 상습범들은 좀 약간 다른 심리 상태로 지금 여기에 개입하는 것 같은데 네. 한 10년 전에 아이들 사이에서 그 일종의 학교 폭력으로 유행하던 짓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능욕 영상이라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모욕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를 네. 혼낸 선생님이나 자기를 혼낸 엄마나 누나나 이런 이제 사람들의 영상을 뭐 또는 사진을 이제 유포를 시켜 가지고 일종의 리벤지 포르노의 연장선상에서 아이들 사이에서도 능욕 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일종의 망신주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은 그런 종류의 영상이나 사진이 빠져나갔을 때 네. 그게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엠번방 사건에서 발생했던 불법 촬영물이나 네. 지금 합성된 음란물이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사회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네. 그런 아주 막대한 불안이나 공포증을 느끼는 데는 똑같은 결말을 초래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네. 누구보다도 지금 이것을 장난으로 여기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그와 같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네. 기술의 전달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익숙한 기술로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재미나 흥미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네. 생각들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우려가요. 실제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전에서는요. 한 여고생이 본인의 얼굴이 딥페이크 영상에 합성돼서 유포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시교육청과 경찰서에 각각 신고를 했는데요. 나도 협박을 받았다는 언론 인터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피해가 시작이 된 것이고 거기에다가 단순히 합성돼서 유포된 피해 말고도 그 이후에 추가 협박, 그러니까 2차 피해까지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 안에 개인정보를 넣어서 유포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네. 그 개인정보를 타고 지금 무엇인가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를 이 피해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위협적인 상황을 연출한다거나 또 그것이 어쩌면 실제로 성범죄에 이어진 케이스가 실존할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조사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이제 피해를 호소하기 시작하니까 SNS 상에서는 저 피해자들을 명예를 훼손하는 일들이 지금 또 발생하고 있어요. 일종의 2차 피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아주 어린아이들처럼 지금 나오지만 호들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가 피해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올리는 글들입니다. 네. 피해자는 정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를 느낄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런 범죄는 가해자들, 이런 행위자들의 인식과 피해자들의 인식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교육을 해야 되고 또 사회적으로 또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엄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가짜 합성한 것 같고 왜 그러냐 이런 식의 논리로 이걸 그냥 넘기려는 이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몰지각한 생각일 수밖에 없겠죠. 심지어는 조롱 댓글을 쓰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피해자 입장이 돼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굉장한 공포감이라든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로 내가 이런 사진을 찍은 바가 없고 영상을 촬영한 바 없지만 이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일부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협박에 나서기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신상 정보라든지 이제 피해자가 어디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연락처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들이 함께 더해져서 유포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사람들의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그 사람들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캡처를 해서 다시 재공유를 하면서 본인들끼리 영웅 심리에 도취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본다면 사실 어디에 이 피해자가 살고 있는지도 알기 때문에 네. 대면에서 벌어지는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할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된다고 봅니다. 교수님,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실 때 이게 문제가 또 이 특정 그 플랫폼의 특성상 수사 자체가 지금 힘든 어려움이 있거든요. 네. 이게 뭔가 발달하는 기술에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보이는데 네. 시급합니다. 대통령도 나서서 이건 심각한 범죄라고 선언을 했고요. 네. 지금 입법이 빨리 돼서 뭔가 마련이 돼야 되는 상황이죠. 뭐 정치권에선 준비가 되고 있는 건지 이게 빨리 신속하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똑같은 논쟁이 2020년에 벌어진 적이 있어요. 네. N번방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손을 쓰고 있지 않다가 2024년에 정말 너무나 많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유발하면서 정말 온라인이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지금 알려주는 사건으로 비화되었는데요. 네. 사실 법적, 제도적 그 미비점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만연하게 된 데는 사실은 이제 논쟁을 위한 논쟁이 많이 있어요. 뭐 표현의 자유 또는 창작의 자유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문제는 아동 청소년의 권리는 전혀 보호받지를 못한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외 이제 세계 기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EU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가 사실은 이런 종류의 이제 자유의 뭐 일반인들의 자유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디지털 서비스법이라는 걸 입법하기 시작했어요. 네. 이번에 텔레그램 대표가 프랑스에서 체포됐죠. 그렇죠. 법이 있기 때문에 체포가 된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여행했다면 우리나라 법률 하에서는 절대 체포 못 됩니다. 아. 왜냐하면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 그리고 마약 거래를 아주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포탈에도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삭제 지원을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런 포탈에서 삭제 지원을 벌금을 받아가지고 그 벌금으로 피해자들 지원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피해자들이 모여가지고 포탈을 상대로 집단 소송 같은 걸 손해배상 청구를 많이 해서 네. 결국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 말이 참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에는 지금 이 텔레그램을 만든 그 회사의 대표는 이미 범죄를 방관했다 이런 혐의로 지금 체포가 됐는데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엔 체포할 근거법이 없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텔레그램, 이 페이크, 이 범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